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과연 여러분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평범해. 나는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자, 이렇게 보통 우리 평범하다는 얘기가 좀 나쁜 면보다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평범한 게 좋은 거야. 튀려 하지 말고 남들 눈에 이렇게 탁탁 거슬리게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또는 에이,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사람이 말이야. 욕심 부리다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황새가 뭐 뱁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특히 보시면 야, 너 그거 다 욕심이야. 욕심 부리지 마. 물론 이제 무의미하거나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큰 걸 얻으려고 하는 이게 욕심이겠죠. 하지만 과연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과연 행복한 삶이 맞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 주제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평범하게 살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들, 딸 놓고 잘 그냥 평범하게 살자. 자, 이까지는 참 좋은데요. 저는 이제 평범하다는 의미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제 평범하다. 평범한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삶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예전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어른들 중에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욕심 부리지 마라, 주제를 알고 살아라, 네 주제가 뭔데 어쩌고 저쩌고, 또는 에이, 남들처럼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남들과 같은 평범하게 그냥 너 옆집에 아니면 특히 옆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 너무 어렵게 살지도 말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인드 자체가 조금씩 그때부터 변했던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살았죠. 그냥 평범하게 내 직장 동료들 또는 내 주변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이 저것이 바로 그냥 행복이다. 뭐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냥 월급 받아서 이제 월급 나오는 것을 지난달 썼던 우리 카드 값에 다 이렇게 상쇄시키잖아요. 보통 우리 보면 한 달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뭐 내 스스로에게 보상도 해주잖아요. 한 번씩 뭐 옷도 사고 차도 좋은 거 사시는 분도 있고, 또는 여행도 자주 가시는 분도 많고, 또 맛집이라든지 또 배달도 많이 시켜 드시고, 또는 요즘에는 이렇게 돈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벌은 월급에 대해서 인생 즐기는 거다. 뭐 언제 죽을 때 너 돈 싸들고 갈 거냐? 그거 아니잖아. 인생 젊을 때 즐겨. 욜로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참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는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저는 결코 올바르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시대에는 올바른 삶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제 생각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행복에 대해서 또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또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1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예전에 이제 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상당히 검소하게 사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예전에 그런 부모님의 마인드를 이제 자식들한테 교육시키면서 많이 그런 얘기 듣고 많이 자랐죠. 욕심 부리지 말고, 돈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뭐 투자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예금 적금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돈에 대해서 이자 받고 또 돈 아껴서 쓰고, 낭비하지 말고. 참 좋은 얘기죠. 낭비도 하지 말고 절약하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어느 순간 직장 다니면서 전 느꼈죠. 정말
이 부모님 말씀처럼 하는 건 다 좋은데, 물론 이제 엄청난 부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부모님 말씀처럼 하면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윤택해진다거나 내 삶이 조금 넉넉해진다거나 또는 부자로 간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 받아가지고 직장인이 아무리 많은 월급, 정말 뭐 CEO급이라든지 대기업에 그런 몇십억 받는 연봉,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정말 저 같은 또는 여러분들 같은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이 월급을 아무리 받아봤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1억 넘는 고액 연봉자들 제외하고요. 그 밑에 뭐 1억 미만의 그런 연봉을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렇게 받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500만 원 받아서 특히 뭐 다 이렇게 생활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생활비 나가고 어떤 분들은 집을 만약에 샀다면 대출 뭐 이자 나가고 또 원금 나가고, 물론 이제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그게 내 집이 되겠지만 관련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다 나가면 실제로 500만 원을 버나 300만 원을 버나 200만 원을 버나 저축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비율이 많이 낮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에 관련 그 해당되는 거기에 맞는 뭐 소비라든지 지출을 하고 산다 그러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또 아껴가지고 저축을 하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맞는 걸맞는 또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받으나 600만 원 받으나 돈은 많이 받지만 거기에 또 나가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저도 예전에 많이 보고 배우고 자랐는데요. 이것이 맞더라 이거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고액 연봉자들 많았는데 왜 그분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정작 부자가 안 될까?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거고, 또 부동산 관련 또는 이거 말고도 자기계발책 또는 부동산 실전 투자 말고라도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돈에 관련된 책 읽어보니까 이제 결론은 몇 가지 없습니다. 결론은 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녀서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시간적 자유 또는 경제적 자유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또 달성하기라는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다.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투자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선택의 시대가 아닌 필수의 시대에 왔다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요즘엔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 예전에 아시겠지만 한창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때 경제가 점점점 발전될 그럴 시대, 한참 예전에 막 두 자릿수 이상 경제 성장률 거치는 그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게 높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또는 다른 기타 등등의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최소 10% 이상에 대해서 이자가 꼬박꼬박 나왔기 때문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관련해서, 상가 관련해서 4%, 물론 좀 금리가 올랐다 해도 4%, 3% 또는 5%만 돼도 와 정말 수익률 좋네, 투자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 이상 2배, 3배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 남는 돈을 저축해 놓으면 그 이상의 금리로 또 이자로 다 돌아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시중금리 아무리 올라가 봤자 1%, 2%, 3%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아서 꾸준하게 직장인, 그러니까 월급쟁이로서 내가 앞으로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긍정적이 되고 또 조금 넉넉하게 되기는 사실상 힘들다.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시간적 자유로 가는 그 길은 월급쟁이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 평범하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튀지도 말고 그냥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월급 받아서 평범하게 그걸로 한 달 살고 카드값 내고 여행 다니고 차값 할부 또는 집 대출 관련해서 이렇게 대출값 내고 등등등 해서 살자.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살라 그러냐. 투자는 무슨 투자에 힘들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미화되고 정말 좋고 예전에 그렇게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거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 특히 젊으신 분들 참 이 취업도 힘들고 요즘에 또 젊으신 분들도 이 돈을 취업도 힘든데다가 회사 들어가면 회사 내에서도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저처럼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또 나와서 더 힘든 이런 또 자영업자 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이 정말 지옥 같고 전쟁 같은 일상을 정말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정말 힘들고 그냥 여기서만 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회사에
힘들기 때문에 그냥 퇴근해서는 또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래. 휴식할래. 남들처럼 뭐 맛집 가고 여행 가고 드라이브 가서 이렇게 머리 좀 식히고 오고 어디 좋은 데 가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시간과 내 돈이 거기에 계속 쏠린다면, 그리고 내 통장 잔고는 점점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지금은 내 직장을 생활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월급으로 충당이 되고 내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과연 특히 또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하고 또 애가 생기고 거기서부터는 지출의 이 완전 강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혼자 총각 또는 처녀일 때보다 결혼해서는 더 이상의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소비도 많이 해야 되고, 애들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같이 이게 남자 여자가 만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같이 맞벌이를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기면 어느 한쪽은 또 이렇게 육아 때문에 또 쉬어줘야 되죠. 그러면 외벌이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럼 가족은 늘어났는데 외벌이다. 지출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자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 자체가 점점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돈을 모으는 이런 내 스스로의 습관이라든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 바탕이 된 다음에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종잣돈을 모으면서 여러분들 실전 투자를 거쳐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은 평범하고 지금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지만 향후 3년, 5년, 10년 뒤에는 이 내가 평범한 이런 모습이 아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남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이 힘들고 현실 도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타에서 지금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런 현실의 압박감,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미래의 위기가 나의 목을 점점 쪼여온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죠. 이제 지금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말씀드렸죠. 점점 나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고 내 지출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늘어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40대, 50대가 지나면 나의 고용이 불안해지겠죠. 회사에서 나가야 될 시간이. 또 근데 집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은 또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 때 과연 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 스스로 냉정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미래 준비, 나중에 5년 뒤, 3년 뒤 또는 10년 뒤에 내가 은퇴할 때 노후 또는 요즘에 나이가 안 들더라도 회사에서 이런 나가라는 압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변화를 느껴야 된다고. 변화 시작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깨닫고 뭔가 이제 스스로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점점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 저는 점점 위기로 빠지게 되는 삶, 점점 내 목을 압박을 점점 가해오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서 평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남들보다는 더 낫고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조금 더 윤택하고 덜 팍팍한 그런 삶을 나중에 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미래에 대한 이런 책임, 다가올 그때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다 가지고 가야 된다.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이 한번 영상에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저 사람 얘기대로 지금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뭔가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을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라면 지금 뭔가 지금 변화의 시작이 바로 지금 돼야 되겠다를 깨달으시고 계속적으로 나를 그쪽 환경에 놓일 수 있게끔 투자 관련된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요즘에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글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런 환경에 빠질 수 있고 내가 계속 노출시킬 수 있고 계속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내공이 점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내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자, 평범하게 사는 삶.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투자를 해야 되고 일반 평범한 직장인, 일반 평범한 자영업자라도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